그럼 어떻게 되죠? 밑에 올라가면 이해가 올라가요.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가 제가 안 나와야 돼. 그런 뜻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BDS 에이전시 김미기입니다. 우리 월간 재개발 정남 대표님과 함께 이번 주에도 방송을 나갈 건데요. 이번 주는 어떤 재개발 구역이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산 1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럼 곧바로 시작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복산 1구역은 동래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단지명은 동래 그랑자이 삼익비치 재건축 고시공사랑 같은 브랜드의 자이에서 진행하는 구역명은 복산 1구역 주택재개발이고 위치는 동래구 복산동 50번지 1원입니다. 전체 대지 면적은 28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동수는 한 68개 동 정도 지어질 예정이고 조합원 세대당 대지 지분은 한 46.3평 정도 돼요. 조합원 세대수는 약 2,650명 정도가 되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한 2,257세대, 그래서 총 4,907세대인데 일반 분양률이 한 46% 정도 됩니다. 46%가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부산에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재개발 구역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률에 비하면 조금 낮아요. 보통 우리 부산은 한 60%가 넘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무리 낮아도 55% 뭐 이 정도인데 지금 46%이기 때문에 일반 평균치에는 조금 못 미친다. 그 이유가 있어요. 문화재 심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7층까지 건립이 될 예정입니다. 비례율은 당연히 미정이겠죠. 그리고 최초 구역은 2008년도 1월 30일 날 최초 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합 설립은 2008년도 7월 16일에 조합 설립이 됐고 시공사 선정이 2016년 1월 7일에 시공사 선정이 됐죠. 그때 GS건설로 선정이 된 겁니다. 사업 시행가가 아직 안 났습니다. 안 났고 조합 내부적으로 잡아놓은 일정을 보면 한 2020년 중후반 정도의 사업 시행가가 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때 사업 시행가가 난다라고 보면 뒤이어 뭐 관리처분, 이주철거, 일반 분야 준공 이런 순으로 스텝을 밟아가는데, 관리처분이 한 2022년, 그리고 이주철거가 2023년, 그리고 일반 분양이 2024년에 예상이 돼요. 그럼 실제로 아파트가 지어지는 준공은 2028년 이후로부터 한 9년 정도가 더 남아있는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재개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한참 남았네요. 한참 남았습니다. 우리 복산 1구역은 2008년 2월에 작년 2월에 지방문화재 조건부 심의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문화재 문제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이 많이 됐었거든요. 문화재요? 여기 어떤 문화재가 있죠? 그 구역 안에 복천동 고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문화재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작년 2월에 그 지방문화재 조건부 심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넣기 위한 경관 심의, 그리고 교육 역량 평가 심의, 그리고 환경 영향 평가 요라 이제 심의 단계에 있고, 요 심의가 끝나면 관련된 이제 심의 결과 자료를 가지고 이제 동래구청에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넣을 거예요. 그게 조합에서 잡아놓은 일정대로 내년 중하반기에 넣으면 빠르면 내년 연말에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늦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 시행인가가 나야만 하는 그런 스텝입니다. 지방문화재 조건부 심의 결과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지방문화재 조건부 심의가 아니었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분양률이 46%를 훨씬 넘었었을 거예요. 이게 조건부 심의가 나면서 이 심의 조건 자체가 문화재 복천동 고분 주변으로 해가지고 층수를 많이 낮추는 걸로 그렇게 조건 심의가 났거든요. 층이 좀 낮구나.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일반 분양 세대가 좀 많이 줄어버렸죠. 그래서 보면 동네 업성지 주변으로 해가지고 15층 이하로 할 것으로 이렇게 심의가 났고요. 그리고 동래고등학교 동쪽에 또 마찬가지 뭐 32층 이하, 그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문화재랑 어울리게끔 그 층수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심의가 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 공동 우물이 있거든요.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다 그래가지고 철거할 때 그거 보존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가 났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일반 분양 세대가 조금 줄은 거죠. 그래도 네. 좀 구조를 잘 예쁘게 한다면은 그런 문화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재개발 투자 가치로만 보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네. 나중에 아파트가 다 짓고 좀 더 먼 이제 미래 가치를 본다면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옛 것과 새 것이 공존하는 그냥 문화재 아파트처럼 그러한 아파트 대단지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먼 미래적으로 보면 오히려 호조건인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너무 먼 미래라서 걱정이 되나요? 지금 복산 1구역은 단계가 아직까지 사업 시행 인가가 안 난 단계예요. 그래서 전체 재개발 진행 절차를 보면 이제 한 중간 조금 못 미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재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투자 가치로 어느 정도 위치에 포지션을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진이 커브를 보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 네. 우리가 준공 입주가 되면 시세는 이제 인근 시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일반 분양의 가격 책정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인근 시세 대비해 가지고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저렴하게 책정을 하는데 요즘 부산 부동산 시장이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가를 인근 시세 대비해 가지고 평당 200만 원 작게 한다는 그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분양가를 인근 시세보다 200만 원 작게 해줄 테니까 요 200만 원만큼은 이제 수분양자가 프리미엄으로 가져가라 라는 목적에서 작게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인근에 일반 분양하는 아파트들 재개발 아파트들 단지의 일반 분양가를 보면 거의 인근 시세와 동등 이상으로 일반 분양가를 책정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완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파트 짓는데 한 3년 걸리잖아요. 네네. 그 3년 동안 시세가 올라갈 거니 그 시세 상승분을 차익으로 수분양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짓는 3년 동안에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복산 1구역 같은 경우는 입지도 그렇고 동래구에 위치하고 있고 여름으로 봤을 때 세대수나 브랜드나 이런 걸 봤을 때 흔히 말해서 그냥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복산 1구역입니다. 관리 처분이 딱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많은 투자 이렇게 그 수요가 생기는데 관리 처분 이후에 들어오는 수요는 대부분 이제 실거주를 감안한 수요가 들어오거든요. 또는 네네. 전세를 한 바퀴 돌리든 두 바퀴 돌리든 그런 수요들이 이게 장기를 보고 들어오는 거죠. 그런 네네. 수요가 관리 처분에 들어오고 사업 시행 인가, 그게 관리 처분 전 단계죠. 사업 시행 인가 단계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거주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실거주까지 너무나도 많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보산 1구역 사업 그 계획을 살펴봐도 한 10년 남았잖아요. 네네, 지금부터 그렇죠. 아파트 준공될 때까지 그 10년을 보고 10년 전에 투자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이제 투자자인 거죠. 짧게는 한 스텝, 많게는 두 스텝 동안 투자를 하시는데 지금 사업시 인가 짧게 본다 그러면 사업시 인가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짧게는 사업시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매도 차임을 잡으실 거예요. 그게 불과 이제 계획대로라면 1년 정도 남았죠. 네, 그러겠네요. 그리고 두 스텝을 본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있을 관리 처분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사업 시의 인가 고시 이후에 관리 처분 인가까지는 보통 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처분까지 본다 그러면 이제 3년 동안 투자 기간을 가지고 매도 타임을 잡으시거든요. 그러기에는 복산 1구역이 단계적으로 보면 이제 실거주 투자 시장이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재개발 투자자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저 그래프 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사업 시행인가 밑으로 그래프가 쭉 내려갔다가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주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런가요? 마치 짠 것처럼. 이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요 출렁이는 요
요 이제 구간은 네. 실제로 이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감정평가 결과가 딱 나오면 가격이 감정가 그리고 프리미엄 이렇게 딱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정평가가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매도하시는 분이 이제 호가라 그러죠. 부르는 게 이제 실제로 값인데 재개발은 호가가 그 부동산의 가치가 아닙니다.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 감정평가한 그 감정 가격이 그 부동산 실제 가치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요 지금 출렁 있는 장면은 실제로 그 호가랑 감정가랑 그 갭 차이가 네네. 이제 줄서기를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호가가 높았던 것들은 낮은 것들에 비해 가지고 이제 매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가격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출렁이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솟을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감정평가가 나오면 어떤 물건은 P가 요만큼 있고 또 어떤 물건은 P가 요만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은 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지만 경기가 호황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밑에 게 올라가고. 얘가 올라가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출렁이는 단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하향 줄서기보다는 이제 상향 줄서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금 복산 1구역은 네. 그 단계상 실거주보다는 재개발 투자자 시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제 길게는 관리처분 이후에 매도할 때 과연 투자 수익이 얼마나 이제 나오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려 그러면 실제 총 프리미엄 그리고 남아있는 잉여 프리미엄 그리고 준공 후의 기대 프리미엄까지 이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프리미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근에 있는 비교 단지들 가격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가장 가까이는 인근에 있는 명륜 아이파크 1단지가 있어요. 네. 얘는 2013년 11월에 입주를 한 6년차 아파트입니다. 네, 이게 지금 84 기준으로 현재 6억 정도를 하고 평당가로는 이제 1,800만 원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시세입니다. 현재 시세고 인근 단지의 최근 이제 일반 분양 현황을 좀 살펴보면 2019년 5월에 올 5월에 일반 분양한 힐스테이트 명륜 2차가 있어요. 거기가 일반 분양가가 평당 1,609만 원이었습니다. 명륜 1차 현재 시세는 평당 1,600만 원입니다. 그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일반 분양하는 일반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랑 같습니다. 보통 200만 원 작게 하는데 같다는 얘기죠. 예, 명륜 1차는 2018년 12월에 입주한 이제 근령 1년차 되는 아파트거든요. 그 전에 이제 분양한 아파트가 있어요. 2018년 10월경에 온천 2구역이라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굉장히 핫했던 그런 아파트인데 당시에 일반 분양할 때 일반 분양가가 평당 1,5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현재는 이제 평당 1,800만 원까지 육박을 하고 있죠. 시세가. 이렇듯 복산 1구역 인근의 동래구의 현재 일반 분양가는 평당 1,600입니다. 동래구에서 일반 분양한다. 그러면 그냥 평당 1,600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근 시세는 지금 현재까지는 1,800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일반 분양하는 가격을 빗대어 보면 글쎄요. 이제는 1,800 가까이로 일반 분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복산 1구역이 향후 5년 뒤죠. 실제로 일반 분양할 수 있는 시점은. 그러니까 5년 뒤에 얼마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요 근래의 부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아마 인근 시세 동등 이상으로 일반 분양가를 책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네네. 그렇죠. 인근 시세가 얼마라고요? 1,600만 원? 1,800입니다. 아, 시세. 네. 아. 오늘은 복산 1구역도 나중에 일반 분양할 때 1,600이 아닌 1,800만 원 가까이 일반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산 1구역의 투자 수익이 얼마나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우리 복산 1구역은 사업 승인 자체가 안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가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수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근 시세 대비 200, 일반 분양가 대비 마이너스 300 정도 보편적인 기준으로 저희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복산 1구역 인근의 시세가 평당 1,800이니 네네. 일반 분양가를 1,600으로 한다.
라고 보면 이제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300만원짜리만 1,300이 되겠죠. 그 정도로 예상이 할 수 있다는 네. 거네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분양가가 인근 시세처럼 할 것 같으면 평당 1,800 네.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근 시세 1,800에 일반 분양 1,600 기준으로 봤을 때 조합원 평당 분양가 1,3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깔려있는 프리미엄이 5천만 원입니다. 예상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공시 가격을 기반으로 한 감정가 대비해가지고 매매가와의 차액이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가 매매가가 높다는 이야기예요. 호가가. 그래서 P가 5천만 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지금 잉여 프리미엄을 보면 일반 분양가 1,600만 원 대비해가지고는 한 5,2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인근 시세 1,800만 원 대비해서는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주고 지금 이제 복산 1구역에 진입을 하시면 일반 분양까지는 한 5,200, 완공까지는 한 적어도 1억 2천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보면 이제 빌라나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은 평당 한 1,100만 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700만 원 중반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와 아파트 단독주택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빌라나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는 지금 단독주택이 가격이 낮잖아요, 그죠? 평당가가. 네. 왜냐 그러면 우리 아까 남진이컵에서도 봤다시피 네. 재개발 기간이 길다 그랬죠. 투자 자금을 묻어두기 위해서는 큰 금액을 묻어둘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큰 금액을 10년간 이렇게 묻어둘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금액을 이제 선호를 많이 하게 되죠. 그 작은 금액 중에서도 10년 동안 자금을 묻어두는 것보다 그거를 운영을 해서 전세면 전세, 월세면 월세, 이렇게 운영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네. 그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입니다. 그것도 작은 면적. 그 작은 면적 중에서도 전세가 깔려 있거나 월세가 깔려 있는 또는 깔 수 있는 그런 매물들이 수요가 많죠. 그래서 사업 시행과 앞단계에서는 이제 공동주택이 시세 상승폭이 빠르고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느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업 시행과 이후가 되면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네. 그 감정평가 결과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가격은 명확해진다고 했죠. 네네. 그때는 단독주택이 좋고 빌라가 좋고 이런 개념보다는 프리미엄이 가장 작은 게 좋은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은 피가 많이 붙어왔고 단독주택은 피가 작게 붙어왔죠. 그러면은 감정평가 결과가 딱 나오는 그 순간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단독주택보다는 피가 높은 거예요. 물론 감정가가 단독주택이 공동주택보다 많기 때문에 대지면적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여전히 공동주택이 저렴하긴 하죠. 그것들이 이제 셈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P를 작은 걸 살 거냐, 전체 금액이 작은 걸 살 거냐.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 성향, 그리고 사업지에 남아있는 절차, 그리고 리스크 이런 걸 감안해서 그래도 나는 P가 조금 높더라도 소액으로 전세 깔린 걸 접근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그럼 다 필요 없고 난 그냥 프리미엄이 제일 작은 걸 살래 라고 하시는 분이 복수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조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단독주택을 좀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산 1구역 지리적 특징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복산 1구역은 4,900여 세대 메모드급 대단지입니다. 1군 GS건설, 그 중에서도 최고급 브랜드죠. 그랑자이 브랜드를 다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학군으로 보면 내성초등학교가 구역 안에 있어요. 초품화라고 그러죠. 네. 초품하고 명장초등학교, 동신중학교, 그리고 학산여고, 그리고 동래고등학교를 끼고 있고, 동래구의 전통적인 학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4호선 남민역, 충렬사역, 그리고 수안역을 끼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에요. 트리플이라고 말하겠죠. 어쨌든 1호선 동래역이죠. 네. 동래역까지는 요 수안역에서부터 한 코스입니다. 수안역에서 타고 한정거장에서 이제 환승이 가능한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산의 중심인 동래구라는 입지적 장점으로 해서 단지 앞에 충혈대로에 따라서 만덕터널 그리고 남해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요. 인근의 원동 IC를 이용해서 차량 3분 또는 5분대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량 한 10분 정도로 가면 해운대 센텀으로도 이동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뿐만 아니고 명륜로를 따라서 법원 그리고 시청 연산동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서면으로까지 빠른 접근이 가능한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명당 자리로 불리던 복산 1구역이죠. 그래서 문화재를 구역 안에 품고 있고 나중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문화재와 잘 어울리게끔 외관이 특화되어서 아마 설계가 될 겁니다. 외관적으로도 기대감이 아주 높은 품격 다른 아파트가 건립이 될 겁니다. 1에서 1.5km 정도 반경 내에 롯데백화점, 그 동네점이죠. 롯데백화점 동네점과 동네 온천 그리고 동네 메가마트가 근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편리한 생활 환경도 갖추고 있는 복산 1구역입니다.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은 등산 코스로 가서 동네 읍성을 보고 오고 뭐 이 정도로 좋은 아파트 한 채가 될 것 같네요. 네. 복천도 고분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 중학교 때 소풍으로 한번 가본 이후로는 안 가봤는데 저는 임장한다고 한 5번 간 것 같아요. 가면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동네가 아주 따뜻한 기운을 좀 받아요. 옛날 정서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산 1구역 시세를 보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죠. 예상 프리미엄이 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지금 평균 시세로 잡혀 있습니다. 복산 1구역은요 수익도 좋지만 문화재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구역 안에 지금 복천동 고분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약에 착공인이 들어가서 땅을 판다. 네. 그러면 문화재 나올 확률이 몇 %? 문화재가 안 나와야 돼. 그런 뜻이구나. 문화재 나올 확률이 120%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만약에 문화재 땅 파다 문화재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아직은 사업 시행 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땅 팔 일이 없죠. 네, 그리고 네. 땅을 파는 시점은 나중에 관리 처분이 끝나고 이주 철거가 다 되고 나서 이제 네, 착공 들어가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땅 파는 시점은 아무리 짧아도 4년, 길면 지금으로부터 한 6년 뒤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네. 6년 뒤에 이렇게 문화재가 이슈가 될 텐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6년 전에 이렇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고 실거주 하실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6년 뒤에 이제 일반 분양 공고가 나올 시점이 되면 분명히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착공에 들어갔는데 문화재가 나왔다. 제가 보기에는 120% 나온다겠죠? 반드시 문화재가 나올 건데 문화재의 규모가 중요해집니다. 문화재가 극소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냥 뭐 도자기 몇 개 나오면 빼서 그냥 보관하면 되겠죠. 기록 보존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사업은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물론 그 문화재가 나오면 이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 지연이 생길 텐데 그 생기는 사업 지연만큼은 이제 시세가 올라가면서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지연만큼은 이렇게 피로 보존받을 거예요. 그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대규모의 문화재 구역이 토출됐다. 그러되면 이거는 기록 보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현장 보존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되면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원래는 그 문화재 나오는 그 땅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원들이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현장 보존으로 간다면 아파트 지을 땅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이 줄어드니까 조합원들이 가져가야 될 이제 수익이 마이너스가 나진 않겠지만 수익이 기존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구역 전체가 지역 보존이 되는 일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진짜 많은 구역이 문화재가 나왔다. 개발 안 되겠죠. 안 됐다고 칩시다. 그 조합원들은 누구한테 그 피해를 보상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재개발은 순수한 사적 사업이 아닙니다. 단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화재가 많이 나가지고 사업이 홀딩이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럼 조합원들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온천 2구역을 우리가 재개발할 때 그때 문화재가 나왔잖아요. 그랬어요? 네, 나왔었거든요. 그때 나와가지고 한 달 정도 일반 분양이 늦어졌어요. 복산 1구역도
문화재는 나올 텐데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기록 보존하고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대규모로 나온다 손 치더라도 해당 구역만 현장 보존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 정도가 되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 부산에서 여러 재개발 중에서 네. 지금 현재 남아있는 투자 가치 있는 재개발 구역은 복산 1구역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복산 1구역과 비슷한 이제 단계를 밟고 있는 구역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3구역 네. 그리고 해운대 우동 3구역 네. 사업시 인가 인가 전. 전이기 때문에 네. 비슷한데 이미 그들 구역은 피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우동은 2억 5천, 거의 3억 가까이 피가 붙는 상황이고 시민공원 촉진 3구역도 이제 피가 1억 5천 정도 피가 붙었죠. 그에 비하면 복산 1구역은 시세가 한 6천, 8천 요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 가치가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촬영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는 어떤 재개발로 촬영할 예정인가요? 다음 달에는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 구역이 부산에 우암 1구역, 우암 2구역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뉴스테이라는 용어도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저도 기대가 참 됩니다. 미리 구독을 눌러놔야지 다음 달 방송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